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자란 프랑스 외교관의 딸이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겪은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온 말이라는 여성이 진짜 엄마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때로는 웃음이, 때로는 눈물이 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 한 여성이 어떻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던 프랑스 외교관의 딸이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생선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서툰 한국말로 말입니다. 마리 슈미트라는 이름의 이 여성이 딸을 위해 통장 하나 만들지 못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단 하나, 한국 국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마리는 처음으로 진짜 엄마가 되는 일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마리가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건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멕시코 출장 중 만난 한국 남성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터키, 독일, 브라질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란 마리는 누구보다 넓은 시야를 가졌다고 자부했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UN 산하기관 인턴십까지 경험했던 그녀는 세상 어디든 적응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강원도 작은 마을은 마리가 경험했던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물론이고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문화적 차이가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특히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간단했을 일들이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게 복잡해졌거든요. 남편 김민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복잡한 행정 업무는 잘 모르는 편이었습니다. 마리가 임신 중에도 직접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서류를 준비해야 했죠. 외국인 등록증 연장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 출산 관련 서류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마리는 자신이 정말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딸 아멜리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잠시,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리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는지 실감했거든요. 병원비 처리부터 예방접종 스케줄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프랑스에 계신 부모님은 여전히 마리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한국 생활에 대해 우려를 표했죠. 특히 아멜리가 6개월이 되던 해 마리는 딸을 위한 통장을 만들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은행에서 들은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이 명의의 통장 개설이 복잡하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마리는 자신이 정말 이 아이의 엄마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자격이 없다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마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론 직원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이었지만 마리에게는 자신의 모성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기본적인 행정서류 하나 없는 자신의 현실이 한없이 초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자책이 마음을 짓눌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리는 아멜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로서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이렇게 쓰라릴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마리는 처음으로 한국에 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나라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죠. 그 다음 날부터 마리의 진짜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주민센터, 외국인청을 오가며 들었던 수많은 말들이 그녀를 더욱 좌절시켰거든요. 프랑스에서도 서류 이 정도는 요구합니다. 이건 외국인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말들을 반복해서 들으며 마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서류를 요구하는 논리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힘든 건 프랑스에 계신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피에르 슈미트는 30년 넘게 프랑스 외교부에서 근무한 베테랑 외교관이었고 어머니 이사벨도 국제기구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분이었죠. 두 분은 지금도 마리의 선택을 반대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 국적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건 조국에 대한 배신이야라는 아버지의 말이 마리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거든요. 마리는 진심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프랑스를 버릴 수 있을까요? 딸을 위해 국적을 바꾸는 게 옳은 일일까요? 밤마다 아멜리를 재우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 가족들의 실망스러운 반응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멜리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국인 등록과 관련된 서류 문제로 보험 적용이 복잡해진 거였죠. 마리는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 직원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 순간 마리는 정말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다행히 민수가 직장을 조퇴하고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날의 충격은 마리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날 밤 마리는 프랑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대로 그러니까 빨리 프랑스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리를 따뜻하게 안으며 말했어요. 외국에서 사는 건 원래 부딪히며 배우는 거야. 아이에게 엄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그 말이 마리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비록 서툴고 어색하지만 민수만은 마리의 고민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마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보기로 한 거였어요. 마리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외국인을 위한 정보를 찾아보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과도 연락을 취했죠. 무엇보다 마리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외교관의 딸답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한 거예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서 자신이 해야 할 절차들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필요한 서류들의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리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수동적이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며칠 후 마리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간 거였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챙기고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까지 했습니다. 그날 마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한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라 아멜리의 엄마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마리가 은행에서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담당 직원과 차근차근 상의하며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마리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외국인에게 무조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직원은 마리에게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했어요. 외국인 등록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아이 명의의 통장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향후 영주권이나 귀화를 고려할 경우의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마리는 그제서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사회는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만큼 관계와 신뢰를 신중하게 바라본다는 걸 알게 된 거였죠.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마리는 민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아멜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이에요. 민수는 마리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격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마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도 자주 들러 이런저런 정보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층에 사는 김할머니는 마리를 친손녀처럼 챙겨주셨죠. 김할머니는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었는데 마리에게 외국 사람이 이 먼 곳까지 와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느냐며 항상 걱정해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만든 김치와 반찬들을 나눠주시며 아이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다고 말씀하실 때 마리는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충분히 통했거든요. 하지만 마리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큰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가족들과의 관계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마리의 한국 생활을 걱정하고 계셨고, 특히 아멜리의 교육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아버지의 말이 마리를 다시 고민에 빠뜨렸어요. 실제로 교육 문제는 마리에게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아멜리가 자라면서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게 될지,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갖게 될지가 걱정됐거든요. 프랑스어도 가르치고 싶고 프랑스 문화도 알려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러던 중 마리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멜리와 함께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마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외국인 주부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마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늘었지만 무엇보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어요. 전통 음식 만들기, 한국 역사 배우기, 명절 문화 체험 등을 통해 이 나라의 깊은 면을 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마리는 자신이 단순히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가족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강사 선생님께서 한국에서는 가족이 되는 것에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가족이 되면 평생 가족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마리에게는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마리보다 훨씬 오래 한국에서 산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리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베트남에서 온 리엔 언니는 10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처음 5년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고향 같아요. 베트남 갈 때도 한국이 그리워져요 라는 리엔 언니의 말이 마리에게는 희망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마리에게는 여전히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적 문제였어요. 아멜리가 자라면서 교육이나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마리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프랑스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곧 부모님과의 관계에 큰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리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국적이라는 것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정체성과 소속감의 문제라는 걸 절실히 느꼈거든요. 프랑스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이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이제 자신의 아이가 자랄 곳이고 남편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에 계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마리는 급하게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멜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향하는 동안 마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파리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뵈었을 때 마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전화통화로만 소통했던 아버지가 많이 늙어 보이셨거든요. 어머니도 아버지를 돌보시느라 많이 지쳐 보이셨고요. 그 순간 마리는 자신이 가족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놀라움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멜리를 보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거든요. 아버지는 아멜리를 안고 이 아이가 우리 피를 이어받았구나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니도 마리야, 네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됐구나라고 말씀하시며 마리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2주간의 프랑스 체류 동안 마리는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아멜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마리의 진지한 설명을 들으며 점차 이해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마리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을 때 가족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 문화센터에서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민수와 함께 웃고 있는 마리의 모습을 보시며 내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외교관으로서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진정한 국제인은 한 나라에 깊이 뿌리내릴 줄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멜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프랑스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아멜리를 보면서 마리는 깨달았어요. 아이는 꼭 하나의 정체성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며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멜리에게는 한국도 프랑스도 모두 소중한 고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를 떠나기 전 아버지는 마리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국적은 바뀔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바뀌지 않는다. 네가 어디서 살든 넌 내 딸이고 아멜리의 엄마야.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이야. 그 말이 마리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됐습니다. 이제 마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마리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프랑스 가족들의 이해와 응원을 받은 만큼 한국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한국 국적 취득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아멜리를 위한 안정된 환경 만들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2주 만에 만난 남편은 그동안 집안일을 혼자 처리하느라 많이 지쳐 보였지만 마리와 아멜리를 보는 얼굴은 정말 밝았어요. 잘 다녀왔어? 많이 보고 싶었어 라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마리는 자신이 정말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마리는 민수에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가족들의 변화된 태도, 아버지의 조언,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결심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마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시작되는 거네라며 마리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다음 날부터 마리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귀화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봤고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도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던 절차들이 이제는 하나씩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였습니다. 마리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죠. 귀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국어 시험이었습니다. 일상 대화는 가능했지만 공식적인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마리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민수도 퇴근 후에 마리의 한국어 공부를 도와줬고 김할머니께서도 맞춤법이나 발음을 정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사 공부가 가장 힘들었어요. 외국인이 한국의 복잡한 역사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빌려 읽고 온라인 강의도 들으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마리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급속한 경제 발전까지의 과정을 배우며 지금의 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김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전쟁 이야기와 책에서 읽은 내용이 연결되면서 마리는 이 땅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던 중 마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아버지의 상태가 다시 악화됐다는 연락이 온 거였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마리는 다시 한번 프랑스로 가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민수가 가족이니까 가야 한다. 아멜리와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라고 말해준 거였거든요. 그리고 김할머니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도 가족이 아픈데 당연히 가야지라며 마리를 격려해줬습니다. 그 순간 마리는 자신이 진짜로 이곳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걸 느꼈어요. 프랑스에 가기 전 마리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멜리는 민수와 함께 한국에 남겨두기로 한 거였어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장시간 비행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멜리에게는 한국이 이제 일상이 된 곳이었거든요. 처음으로 마리는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불안보다는 한국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일주일은 마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안정됐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가족들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특히 아버지는 마리에게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구나. 네가 행복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께서 한국에 가서 민수와 아멜리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마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아버지가 직접 한국 방문을 제안하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나도 외교관으로서 동아시아에 관심이 많았지만 정작 내 딸이 살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편견만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싶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마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였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온 마리는 민수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민수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시겠다며 적극적으로 준비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프랑스 부모님의 한국 방문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도 보여드리고 현대적인 면모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짰습니다. 그 사이 마리는 한국어 시험 준비를 계속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준비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멜리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한국어 공부를 하는 일상이 반복됐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드디어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마리는 그동안의 준비를 믿고 시험장에 향했어요. 긴장은 됐지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내내 마리는 자신이 얼마나 한국어를 사랑하게 됐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창문 같은 존재였거든요.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프랑스 부모님의 한국 방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피에르와 이사벨 부부가 한국에 오시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마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민수의 부모님께도 미리 말씀드리고 양가 부모님이 만날 자리도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마리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거든요. 민수도 함께 기뻐해줬고 김할머니께서는 우리 며느리가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라며 축하해 주셨어요. 이제 귀화 신청의 가장 큰 관문을 통과한 셈이었습니다. 며칠 후 프랑스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마리와 민수 그리고 아멜리가 함께 마중을 나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은 서로 끌어안으며 반가워했습니다. 특히 아멜리를 본 할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에르는 한국의 첫인상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발전된 도시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보여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마리는 아버지의 변화된 태도를 보며 이번 방문이 성공적일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프랑스 부모님은 마리가 꾸민 집을 둘러보셨어요. 한국 전통 소품과 프랑스 가족 사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을 보시며 정말 따뜻한 느낌이네. 마리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느껴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는 자신이 이제 정말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프랑스 부모님의 한국 체류가 시작되면서 마리의 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습니다. 아침에는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섞여서 들렸고 식탁에서는 크루아상과 김치찌개가 함께 오르는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피에르와 이사벨은 처음에는 한국 음식에 어색해했지만 점차 김치찌개와 불고기의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민수의 정성스러운 배려가 프랑스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민수는 비록 영어가 서툴렀지만 번역 앱을 이용해가며 장인 장모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아침마다 신선한 과일을 준비해드리고 한국의 명소들을 안내하며 최선을 다해 모셨습니다. 그런 민수의 모습을 보며 피에르는 이 사람이 정말 마리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멜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17개월 된 아멜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를 흘려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간단한 프랑스어 단어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랑파 할아버지, 그랑맘 할머니라고 부르는 아멜리를 보며 피에르와 이사벨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두 나라 언어를 배우고 있구나.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진정한 국제인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리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동안 걱정했던 아멜리의 정체성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가족 모두가 깨닫게 된 거였죠. 셋째 날에는 민수의 부모님도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첫 자리라 모두 긴장했지만 아멜리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줬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모두 똑같았거든요. 김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한정식으로 프랑스 부모님을 대접했고 피에르와 이사벨은 프랑스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프랑스 부모님은 마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마리야, 우리가 틀렸었어. 네가 여기서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구나.
그리고 아멜리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며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내가 한국 국적을 택한다고 해서 프랑스 딸이 아닌 건 아니야. 오히려 두 나라를 이어주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지라고 하신 말씀이 마리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체류 동안 프랑스 부모님은 경복궁, 부산, 제주도까지 다양한 곳을 여행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4대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은 마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그 사진을 찍으며 마리는 자신이 정말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프랑스 부모님의 방문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에게 귀화 심사 결과 통보가 온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승인이었습니다. 마리는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인이 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거였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프랑스 부모님의 반응이 궁금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먼저 축하해 주셨어요. 축하한다, 내 딸. 이제 정말로 이 나라의 일원이 되는구나. 우리도 한국에 가족이 생긴 거네라며 마리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프랑스 부모님이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의 작별 인사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에게 내 딸을 부탁한다며 깊게 인사하셨고 민수도 평생 소중히 모시겠다며 약속드렸어요. 그리고 아멜리에게는 할아버지가 자주 한국에 놀러 올게. 프랑스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라며 당부하셨습니다. 프랑스 부모님이 떠난 후 마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가족들의 축복을 받고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며칠 후 마리는 정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마쳤고 드디어 한국인 마리김이 됐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아 든 순간 마리는 정말 많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과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거든요. 이제 진짜로 이 나라의 일원이 된 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멜리를 위한 모든 일들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뻤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당연히 아멜리 명의의 통장 개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서류가 완벽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됐어요. 은행 직원도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한국인이 되셨네요. 라며 웃으면서 응대해줬습니다. 통장에 인쇄된 김아멜리라는 한국식 이름을 보며 마리는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마리가 다니던 문화센터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의 보조 강사를 제안받은 거였어요. 마리의 한국어 실력과 외국인으로서의 경험을 인정받은 셈이었죠.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민수와 가족들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강의 보조를 시작하면서 마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베트남, 필리핀, 중국에서 온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마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길이 보여요 라고 말하는 마리의 모습은 정말 당당했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된 거였죠. 특히 행정 절차나 육아 관련 정보를 나누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마리를 보며 센터 관계자들도 감탄했어요. 한국인이 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마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다문화 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할 기회를 제안받은 거였어요. 외국인 상담과 한국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자리였는데 마리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마리는 정말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매일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의 상담을 받으며 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때로는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마리는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소중한 자산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몽골에서 온 젊은 엄마였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며 한국어 공부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이 지쳐 있었는데 마리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워줬거든요. 몇 달 후 그 엄마가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마리는 자신의 일처럼 기뻤어요.
이제 마리의 하루는 정말 바빴습니다. 아침에 아멜리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주말에는 민수와 함께 아멜리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거나 친구들과 만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온 지 4년 만에 마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리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불안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경험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였죠. 마리가 한국 생활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거였어요. 이번에는 첫 임신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 아무런 제약 없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첫째 때의 복잡했던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임신 소식을 들은 프랑스 부모님은 이번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제 아멜리에게 동생이 생기는구나. 우리도 손자 손녀가 늘어나서 기쁘다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이는 완전한 한국 태생이네. 정말 특별할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며 기대감을 표현하셨어요. 아멜리는 이제 4살이 됐는데 정말 똑똑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자연스럽게 구사했고 어린이집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다른 아이들에게 간단한 프랑스어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면 마리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엄마, 나도 두 나라 말할 줄 안다며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아멜리를 보며 마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다문화센터에서의 일도 점점 더 의미 있어졌습니다. 이제 마리는 신입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상담사가 됐거든요. 특히 유럽에서 온 외국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6개월 즈음 마리에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다문화 가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외국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도 당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며 적극 지지해줬어요. 방송 촬영 날 마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털어놨습니다. 한국에 와서 겪었던 어려움들, 국적 취득 과정,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일상까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특히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것이 큰 장벽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는 마리의 말에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다문화센터로 문의 전화가 쇄도했고 마리의 상담을 받고 싶다는 외국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셔서. 자랑스럽다는 격려의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정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 마리에게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한불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마리의 이야기가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을 상징하는 훌륭한 사례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어요. 마리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두 나라 사이에서 갈등했던 자신이 이제는 두 나라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임신 8개월이 됐을 때 둘째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민수는 정말 기뻐했고 아멜리도 남동생이 생긴다며 신나했습니다.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도 마리는 많은 것을 느꼈어요. 첫째 아멜리는 프랑스 이름과 한국 이름을 모두 갖고 있었는데 둘째는 처음부터 한국에서 태어나는 만큼 한국 이름을 위주로 생각했거든요. 최종적으로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정했는데 프랑스 할아버지께서도 발음하기 쉽고 좋은 이름이네라며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프랑스식 애칭으로는 준이를 준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마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마리는 지난 5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에 와서 눈물로 시작했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특히 첫 통장을 만들지 못해 울었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의 자신이 정말 대견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한 한국인 엄마가 됐고 동시에 프랑스의 자부심도 잃지 않는 국제적인 여성으로 성장한 거였어요. 민준이가 태어난 날은 마리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고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 아무런 제약 없이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신생아실에서 민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 마리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두 나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프랑스 부모님도 손자의 탄생 소식을 듣고 즉시 한국으로 오셨어요. 이번에는 2년 전과 달리 완전히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으셨습니다. 피에르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안고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세계 시민이구나라며 감격해 하셨어요. 아멜리도 처음에는 질투를 했지만 곧 든든한 누나가 되어 동생을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민준이의 100일 잔치는 정말 국제적인 행사가 됐어요. 한국의 전통 백일상과 함께 프랑스식 축하 파티도 함께 열었거든요. 양국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마리가 두 나라 언어로 감사 인사를 했을 때 모두들 박수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날 마리는 정말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에서 엄마 되기라는 제목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담은 실용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이미 출간 계약도 마친 상태였어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마리는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느꼈던 당황스러움, 국적 취득을 위한 노력,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일상까지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어려웠던 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책을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이가 돌이 됐을 때 마리의 책이 드디어 출간됐어요. 출간 기념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다문화센터 동료들, 한국어 교실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까지 모두 축하해줬어요. 김할머니께서는 우리 며느리가 이제 작가가 됐네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책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특히 한국에 와서 적응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서점 사인회를 할 때마다 마리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는 말을 들으며 마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마리의 책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프랑스에서도 출간되기로 한 거였어요. 프랑스에서도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마리의 책이 주목받은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부모님께서는 우리 딸이 두 나라를 이어주는 문화대사가 됐구나라며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이제 마리의 일상은 정말 풍성해졌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의 상담 업무, 강의 활동, 그리고 글쓰기까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했지만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아내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고 육아와 집안일을 함께 분담했어요. 아멜리는 이제 6살이 됐는데 정말 특별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프랑스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발표를 할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면서 프랑스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딸을 보며 마리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민준이도 이제 두 돌이 가까워지면서 말을 시작했는데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섞어서 썼어요. 아빠, 엄마라고 하다가도 그랑파, 그랑맘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리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정말 기대됐어요. 최근에는 지역 교육청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달라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마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셈이었어요. 이제 마리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당당한 구성원이 된 거였죠. 얼마 전 프랑스 부모님께서 한국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1년에 몇 개월씩 한국에 머물며 손자 손녀들을 돌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제 진짜로 두 나라가 하나의 큰 가족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지난 7년을 돌아보며 마리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외국인이라는 것이 큰 짐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능력인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마리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여성, 두 아이의 엄마이자 다문화 사회의 든든한 일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마리예요.
아버지께서 그날 해주셨던 말씀처럼 국적은 바뀔 수 있지만 마리 자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죠. 한국에서 엄마가 되고 이웃이 되고 동료가 되면서 마리는 진정한 의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 마리에게 한국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터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뿌리이자 또 다른 고향으로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하고 있어요. 두 나라 모두 마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마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두 아이를 키우며 다문화 사회를 위해 일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버지는 날 외교관으로 키웠지만 한국은 날 진짜 엄마로 만들어줬습니다. 라는 마리의 말처럼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길이 우리를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변화의 기록입니다. 독일에서 온 28세 여성 헬레나 슈미트. 그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무기력한 딸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자퇴하고 가족들의 실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했던 헬레나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그녀의 요리 여행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독일 공항에 나타난 헬레나를 본 부모님은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음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베를린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 슈미트 가족의 2층 집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특히 2층 끝방에서는 이미 3개월째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헬레나 슈미트, 28세. 그녀는 아침이 되어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문 커튼은 꽁꽁 닫혀 있었고 책상 위엔 과자 봉지들과 빈 음료수 병들이 쌓여 있었죠. 헬레나, 아침이야. 일어나렴. 어머니 잉그리드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헬레나는 이불을 더 깊숙이 뒤집어 썼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헬레나는 뮌헨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었어요.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헬레나를 짓눌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헬레나에게 늘 최고를 요구했어요. 시험에서 2등을 하면 1등은 누구니? 라고 물었고 학교 활동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며 격려보단 채찍질을 했습니다. 헬레나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한계를 느꼈어요. 전공 수업이 어려워지고 취업 준비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헬레나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시험을 망치고 과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죠. 결국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를 선택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린 그날 아버지 한스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어머니는 눈물만 흘렸어요. 그 후 헬레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시간을 보냈죠. 가끔 부모님이 대화를 시도하려 하면 조금만 더 쉬고 싶어라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새로운 도전 자체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버지 한스는 점점 딸과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헬레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두자며 신문만 읽었어요. 어머니 잉그리드는 매일 헬레나 방 앞에서 밥 먹으렴. 산책이라도 하자고 말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은 점점 단절되어 갔고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죠. 이런 상황이 3개월째 계속되던 어느 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언니 모니카가 휴가차 독일에 돌아왔습니다. 모니카는 서울에서 독일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2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난 모니카는 헬레나의 상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헬레나가 그렇게 된 지 벌써 3개월이나 됐다고? 모니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기억 속 헬레나는 비록 내성적이긴 했지만 성실하고 꼼꼼한 동생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모니카는 곧바로 헬레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헬레나, 나야. 모니카. 언니의 목소리에 헬레나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2년 만에 듣는 언니 목소리였거든요. 문을 살짝 열자 모니카가 따뜻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동생아. 모니카는 방 안의 어수선한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헬레나 옆에 조용히 앉아서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헬레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3개월 동안 혼자 삼켰던 모든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대학도 못 마쳤고 부모님 기대에도 못 미치고. 헬레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모니카는 동생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헬레나, 네가 실패한 게 아니야. 그냥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지. 모니카는 자신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정말 막막했어.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매일 울었거든. 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했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더 잘 알게 됐지. 혹시 잠깐이라도 다른 곳에 가보면 어떨까? 모니카의 제안에 헬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독일어밖에 못해. 영어도 잘 못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어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1달 정도만 한국에 와보는 거야. 정 안 되면 바로 돌아오면 되고. 모니카는 헬레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도망이라도 좋아. 지금 여기서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 며칠 동안 헬레나는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지만 지금 상황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부모님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매일 마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멀리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헬레나는 결심했어요. 1달만. 정말 1달만 가볼게.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3개월째 방에서 나오지 않는 딸을 보며 결국 허락했습니다. 아버지 한스는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짧게 말했고 어머니 잉그리드는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며 딸을 끌어안았어요. 출국 전날 밤 헬레나는 창문을 열고 오랜만에 밖을 내다봤습니다. 베를린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겐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작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공항에서 모니카와 함께 비행기에 오르는 헬레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컸지만 변화에 대한 갈망만큼은 확실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독일 땅을 바라보며 헬레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해. 인천공항에 내린 헬레나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간판의 한글, 사람들의 말소리, 심지어 공기 냄새까지도 독일과 달랐어요. 모니카는 능숙하게 지하철표를 끊으며 서울까지 1시간 정도 걸려라고 말했지만 헬레나에겐 모든 게 신기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헬레나는 주변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했고 핸드폰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가끔 들리는 한국어는 음악처럼 들렸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더욱 막막했죠. 긴장하지 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 모니카가 독일어로 위로했지만 헬레나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자신이 이 낯선 나라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모니카는 헬레나를 자신이 사는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지만 둘이 지내기엔 괜찮을 거야. 방은 정말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헬레나에게 새로운 자극이었어요. 다음 날 모니카는 헬레나를 근처 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생활의 첫걸음은 한국 음식부터야. 시장은 활기로 넘쳤어요. 온갖 채소와 과일, 그리고 처음 보는 반찬들이 즐비했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침. 헬레나는 신기한 눈으로 모든 것을 구경했어요. 그런데 한 작은 한식당 앞에서 모니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 사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식당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주방에서는 중년 여성이 바쁘게 요리를 하고 있었고 홀에서는 남성이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모니카야. 이분이 독일에서 온 동생이구나. 사장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헬레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어렵게 한국말로 말했는데 발음이 어색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이고, 한국말도 할 줄 아네?
앉아, 맛있는 거 해줄게. 사장 아주머니 김순자는 헬레나의 어색한 한국말에도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곧 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흰 쌀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올라왔어요. 헬레나가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헬레나는 서툰 한국말로 말했지만 진심이 전해졌는지 김순자는 더욱 밝게 웃었습니다. 우리 헬레나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많이 먹어. 김순자는 헬레나의 밥그릇에 밥을 더 퍼주었어요. 그 순간 헬레나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진짜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는 과자나 인스턴트 음식으로만 허기를 달랬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순자가 모니카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모니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헬레나에게 말했어요. 사장님이 시간 있으면 가끔 여기 와서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하시네.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말이야. 헬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하지만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모니카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이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나 봐. 어떻게 할래? 그날 밤 헬레나는 긴 시간 고민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순자의 따뜻한 미소와 그 맛있던 된장찌개 맛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날 오전 헬레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김순자는 벌써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왔구나, 헬레나야. 오늘부터 우리 식당 막내야. 따뜻한 인사에 헬레나는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긴장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먼저 앞치마부터 매자. 김순자가 건네준 앞치마를 매면서 헬레나는 자신이 주방에 서게 될 줄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독일에서는 라면도 제대로 끓여본 적 없었거든요. 걱정하지 마. 천천히 배우면 돼. 첫 번째 일은 채소 손질이었습니다. 콩나물을 다듬고 시금치를 씻고 물을 썰어야 했어요. 헬레나의 손은 어색했고 칼질은 느렸습니다. 30분 만에 해야 할 일을 2시간이나 걸려서 끝냈죠. 괜찮아, 처음이니까 당연해. 김순자는 전혀 화내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헬레나는 설거지를 맡았는데 뜨거운 물과 기름때 때문에 손이 금세 빨갛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릇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천천히 해, 급하지 않아. 사장 남편인 김철수가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뜨리기도 하고 물을 쏟아서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바쁜 와중에도 헬레나의 실수를 묵묵히 치워줬지만 헬레나는 점점 위축됐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후에는 김치 냉장고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고 매운 양념이 손에 묻어서 따가웠어요. 헬레나는 몇 번이나 화장실에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 냄새에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첫날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헬레나는 녹초가 됐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옷에는 온갖 냄새가 밴 상태였어요. 모니카는 첫날 치곤 잘한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헬레나는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김순자가 헬레나에게 계란 후라이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요리의 기본은 계란이야. 이것부터 제대로 해보자. 헬레나는 조심스럽게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트렸습니다. 첫 번째는 노른자가 터졌지만 두 번째는 예쁘게 됐어요. 잘했네. 손재주가 있어. 김순자의 칭찬에 헬레나는 기뻤습니다. 셋째 날에는 라면을 끓이는 법을 배웠어요.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3분 후에 계란 하나. 파는 마지막에 넣는 거야. 간단해 보였지만 면이 퍼지지 않게 하고 적당한 간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맛있는 라면을 완성했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 김철수가 헬레나가 끓인 라면을 먹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헬레나는 오랜만에 성취감을 맛봤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누군가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헬레나는 서서히 주방 일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채소 손질하는 속도도 빨라졌고 설거지도 깨트리지 않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김치 냄새에도 익숙해졌죠. 이제 제법 주방 사람 같네. 김순자의 말에 헬레나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2주째가 되면서 헬레나는 간단한 요리도 혼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밥을 말고 잡채를 볶고 심지어 김치찌개도 끓일 수 있었어요. 김순자는 빨리 배우네, 요리에 재능이 있나 봐라고 말했지만 헬레나는 그저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김순자가 갑자기 헬레나야, 오늘 된장찌개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제안했어요. 된장찌개는 헬레나가 한국에서 처음 먹고 감동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헬레나는 조심스럽게 양파를 썰기 시작했어요. 김순자가 가르쳐준 대로 양파를 먼저 볶고 된장을 풀고 물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김순자가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헬레나는 자꾸 뭔가 더 넣고 싶었습니다. 마늘을 조금 더 넣어도 될까요? 버섯도 넣으면 어떨까요? 김순자는 신기한 표정으로 헬레나를 바라봤어요. 내 마음대로 해봐. 요리는 감각이 중요해. 헬레나는 자신감을 얻어서 여러 재료를 조금씩 더 넣었습니다. 마늘, 대파, 버섯,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까지. 완성된 된장찌개를 맛본 김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내가 처음 만든 거야? 내가 30년 동안 끓인 된장찌개보다 더 맛있는데? 헬레나도 자신이 만든 찌개를 맛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그날 점심 손님들이 된장찌개를 먹고 오늘 찌개가 특히 맛있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헬레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 후로 헬레나는 더욱 요리에 빠져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모니카에게 한국 요리책을 사달라고 부탁했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공부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요리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3주째가 되던 어느 날 김순자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헬레나야, 다음 주에 우리 구에서 외국인 대상 한식 요리 대회가 있대. 나가볼 생각 없어? 헬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초보가 대회에 나가도 되나요? 초보라니 벌써 3주나 됐는데. 게다가 너는 정말 감각이 있어. 한번 도전해보자. 김순자의 격려에 헬레나는 고민이 됐어요. 실패할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해보자. 떨어져도 경험이 되잖아 라며 헬레나를 응원했어요. 결국 헬레나는 용기를 내서 요리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회 주제는 나만의 한식 만들기였어요. 헬레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내가 가장 감동받았던 음식은 뭐였지? 그때 떠오른 게 첫날 먹었던 된장찌개였어요. 하지만 그냥 된장찌개로는 특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독일 사람인 내가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된장찌개는 뭘까? 그러던 중 헬레나는 독일 전통 수프인 구라시를 떠올렸어요. 구라시의 진한 맛과 된장찌개의 구수함을 결합하면 어떨까? 헬레나는 김순자에게 아이디어를 말해봤습니다. 된장찌개에 소고기를 더 많이 넣고 파프리카와 양파를 듬뿍 넣어서 독일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김순자는 재미있겠네. 한번 만들어봐라고 격려해줬어요. 헬레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어요. 처음엔 독일 향신료를 너무 많이 넣어서 한식 맛이 사라졌고 두 번째는 된장을 너무 적게 넣어서 밍밍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어요. 요리대회 당일 헬레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요리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참가자는 총 15명이었는데 대부분 한국에서 몇 년간 살았던 외국인들이었어요. 헬레나처럼 갓 한 달 된 초보자는 없었습니다. 괜찮을까? 헬레나는 불안했지만 김순자와 모니카가 응원석에서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고 힘을 냈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보자. 요리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헬레나는 연습했던 대로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소고기를 먼저 볶고 양파와 파프리카를 넣어서 달큰한 맛을 냈습니다. 그 다음 된장을 풀고 물을 넣어서 끓였죠. 마지막에 대파와 두부를 넣고 마무리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복잡한 요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불고기 타코, 김치 파스타, 한식 퓨전 요리들이었습니다. 헬레나의 된장찌개는 소박해 보였지만 냄새만큼은 정말 좋았어요. 심사위원들이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헬레나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헬레나의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정말 특별하네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연달아 맛을 봤어요. 구수한 된장 맛에 서양식 깊은 풍미가 절묘하게 어우러졌네요. 전통과 창의가 조화를 이룬 멋진 요리입니다. 헬레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요리를 이렇게 칭찬하다니. 결과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3위는 김치 파스타를 만든 마이클 씨.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2위는 불고기 타코를 만든 사라 씨. 헬레나는 입상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1등은 당연히 경험 많은 다른 참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1등은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맛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헬레나 슈미트 씨입니다. 헬레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자신이 1등이라는 건가요? 무대에 올라서는 헬레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순자와 모니카는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었어요.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헬레나 씨의 요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두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한 중년 남성이 헬레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작가 박민수입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박민수는 요리 전문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 외국인이 만드는 한식 특집을 준비 중인데 헬레나 씨가 출연해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요리도 그렇고 스토리도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헬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에 나간다고요? 모니카는 해봐. 좋은 기회야 라고 격려했지만 헬레나는 망설였어요. 한국말도 아직 서툰데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요? 박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자막도 나가고 통역도 도와드릴게요. 무엇보다 진정성이 중요하거든요. 며칠 고민 끝에 헬레나는 방송 출연을 결정했어요. 1등을 한 것도 기적 같은데 방송까지 나간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독일에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자신이 한국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밤 헬레나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요리대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보여드리고 싶어라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얼굴이 많이 밝아졌구나라고 말했고 아버지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방송 촬영 날 헬레나는 긴장과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촬영장은 생각보다 크고 화려했어요. 여러 대의 카메라와 조명, 그리고 프로셰프들이 사용하는 최신 주방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대로 요리하시면 돼요. 박민수 작가가 헬레나를 안심시켰지만 카메라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요리를 시작하자 헬레나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요리할 때만큼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헬레나는 자신만의 독일식 된장찌개와 함께 새로 배운 오이소박이도 만들었어요. 오이소박이는 김순자가 특별히 가르쳐준 음식이었습니다. 독일 사람이 만드는 오이소박이라니 정말 신기하네요. 진행자가 신기해했어요. 촬영 중간에 인터뷰 시간이 있었습니다. 헬레나 씨는 어떻게 한국 요리를 배우게 되셨나요? 헬레나는 서툰 한국말로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는 독일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와서 요리 배우고 새로운 저를 찾았어요. 요리가 헬레나 씨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요리는 저를 다시 살게 해줬어요. 사람들이 제가 만든 음식 먹고 기뻐하면 저도 정말 행복해요. 헬레나의 눈에는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어요. 시청자들은 헬레나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졌어요. 독일에서 온 분인데. 한국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죠. 방송 후 헬레나의 일상도 바뀌었어요. 식당에 손님들이 더 많이 오기 시작했고 방송에 나온 헬레나가 만든 음식 먹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우리 헬레나 덕분에 식당이 유명해졌네라며 기뻐했어요. 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급속도로 늘었어요. 처음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만 알았는데 이제는 손님들과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뭐가 맛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나면서 헬레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매일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게 즐거웠어요. 체중도 건강하게 빠져서 몸이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모니카는 정말 놀라워. 6개월 전 헬레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라고 말했어요. 헬레나도 그걸 느꼈습니다. 거울을 봐도 눈빛이 달라졌고 웃는 일도 많아졌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부모님께 자신의 변화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영상통화로는 진짜 모습을 다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되면 독일에 돌아가서 직접 보여드려야지. 헬레나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던 날 헬레나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떠나는 게 아니라 잠시 독일에 다녀오는 거였어요. 김순자와 김철수 부부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2주 뒤에 꼭 돌아와. 여긴 이제 너의 2번째 집이야. 네, 꼭 돌아올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헬레나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당한 자세, 밝은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국어도 이제 거의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헬레나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첫 된장찌개의 감동, 서툰 칼질로 시작한 주방생활, 요리대회 1등, 방송 출연까지. 꿈만 같은 일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헬레나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년 전에 헬레나는 어깨가 구부정하고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헬레나는 키도 커 보이고 당당했거든요. 실례합니다. 혹시 헬레나를 기다리시는 분들인가요? 어머니 잉그리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헬레나는 독일어로 대답했어요. 엄마, 나야. 헬레나. 그 순간 잉그리드의 눈이 커졌습니다. 헬레나? 정말 너니? 아버지 한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살이 빠져서 얼굴선이 또렷해졌고 머리도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1년 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기 넘치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헬레나가 부모님을 끌어안는 순간 잉그리드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한스도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헬레나는 부모님께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헬레나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준비해 왔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헬레나는 노트북을 켰어요. 요리대회 영상, 방송 출연 장면,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부모님은 화면 속 딸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우리 헬레나가 맞니? 특히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볼 때는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요리는 저를 다시 살게 해줬어요 라고 말하는 헬레나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헬레나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헬레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한국에서 한식 셰프로 살아보고 싶어요. 아니, 꼭 살아볼 거예요. 부모님은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딸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빛나는 눈빛을 보니 이것이 헬레나가 진짜 원하는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기뻐. 한스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2주간의 독일 체류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떠나는 날 온 가족이 공항에 나왔어요. 이번엔 이별의 눈물이 아니라 응원의 박수였습니다. 우리 딸이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아버지의 말에 헬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돌아온 헬레나는 1년 후 김순자 부부와 함께 작은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상호는 헬레나의 정성 밥상이었어요.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 그리고 입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죠. 사장님, 갈비탕 하나 주세요. 손님의 주문에 헬레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끓인 갈비탕을 직접 서빙하면서 헬레나는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있는 시간에 헬레나는 거울을 봤어요. 1년 전 독일에서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있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미워하던 나를 이제는 내가 제일 좋아해. 헬레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변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행이었고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헬레나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이었어요.